어제 오늘 이틀 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의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부산으로, 이준석 대표는 전남으로 다른 정당 지지가 더 강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부산을 찾은 송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공적을 띄웠는데요. 가덕도 공항에 흔들림 없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시장이 공석이 된 부산과 경남 두 분의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부울경 단체장 중 2명의 중도 사태로 민주당 입장에선 동쪽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니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인 거죠.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피해자나 희생자, 유가족들이 또 최대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이런 성과를 통해서 그분들의 응어리를 풀어드려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당의 빅이벤트를 뒤로하고 달려간 곳은 전남이었습니다. 취임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광주 전북을 찾고 세 번째 호남행에서 좌우 대립에서 시작된 여순 사건 유족들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을 30%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던 이 대표. 취임 당시 호남 지지율에서 나타난 이준석 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순천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눈도 마주치고 국밥도 비워내며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을 찾은 양당 대표지만 아마도 민심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같았겠죠. 예, 두 번째 주제는 부산 간 여당, 호남 간 야당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지 기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물론 이제 어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부산으로 갔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했던 호남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좀 민심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선거 때 당연히 하는 일이고 또 익숙한 모습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부산의 지지 기반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그 총선 그리고 그 이전의 지방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의 민주당의 영남에서의 기반이 많이 무너졌어요. 예. 근데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복구할까 굉장히 고민일 텐데, 그걸 복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해당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인데 거의 공석이에요, 다. 그렇죠. 경남지사 이번에 김경수 지사 수감됐고, 부산시장 지금 뭐 공석이고, 그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의식하고 이제 좀 사과의 뜻을 예. 표했습니다만,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앞두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가덕 신공항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뽑아들었는데 이 카드가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 큰 차이로 졌죠. 예, 사람이. 압도적인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의 그 지역 전략, 특히 영남 전략이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저런 행보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정리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지금 잘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대선은 전국 선거기 때문에 나름 유권자 비중이 높은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 지세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아니 박 총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 지지도가 계속 떨어져 가니까. 예. 사실은 부울경에서 상당 부분의 지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된 거고. 근데 오거돈, 김경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자기 당의 소속이 예. 시장, 지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구속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저는 좀 송영길 대표 행보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 가서 그분들을 달랜다고 하는 것이 가덕도에 가서 우리가 이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빨리 만들어 줄게요. 뭐 이 가덕도 공항, 이게 결국은 우리가 좀 퍼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이나 그 경상남도에 있는 그분들이 상처받은 게 가덕도 신공항을 안 해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안 해줘서가 아니거든요. 예. 그 오거돈이라든가 혹은 김경수 지사의 그 법원 판결들에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 거기에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정도로 하고 거기다가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같이 스마트한 똑똑한 유권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
아 우리가 너 찍어줄게.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이제 국토부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를 가져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이미 뭐 여러 차례 그 문제가 검토가 돼가지고 그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럼요. 결론이 내려진 문제를 결국에는 이제 이게 위반되고 등 돌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개발 공약을 세게 걸고 이걸 추진을 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효과를 봤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전략이 유효하다 하고 대선 때 그걸 밀고 나가면 되겠지만 지난 재보궐선거 때 재미를 못 봤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도 대선 앞두고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영남 지역의 민심을 도대체 뭘로 잡을지. 그렇죠. 이미 자치단체장들은 구속이 돼버렸고 공석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과거에 그런 지지도 많이 약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게 좀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지역 개발 공약 가지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등 돌린 민심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유권자들도 손에 다 당장 압니다. 잡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유권자들도 다 알고 저게 과연 언제 될지 메가시티라는 게 도대체 언제 될지 가덕 신공항이라는 게 이제 착수한다 그래서 언제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그거 된다고 해서 뭐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효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정치인들이 저런 식의 그 숫자 예. 내지는 어떤 뭐 뭘 해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제 임기 중에 관철시키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심지어는 지금의 야당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다 했거든요. 당시 이제 유승민 후보도 했었죠. 네, 예. 다 했어요. 모든 후보가 다 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만나서 그 후보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참모들이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쪽에서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인하면 표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약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 10,000원 공약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처음에 첫 해에 16점 몇 프로를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그 후폭풍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너무나 많은 그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맞죠. 그런데 이제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하면 그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시장이 경제가 충격에 의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을 얘기하는 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런 예. 거는. 근데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하겠다고 숫자를 목표치를 딱 정해버리면 그럼 경제가 세계 경제가 뭐 후퇴하든가 이래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이게 이슈는 아니지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의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1만 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게 그걸 추진하는 전략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첫해 둘째가 급격하게 올랐고 그다음에 오락가락했고 뭐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우왕좌왕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결국에 지금 와서 손을 놔버린 이런 정책이 돼버렸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에 간 이준석 대표도 잠깐 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순천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겨뤄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참 많이 반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호남에서 행보를 호남 주민들이 저희를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후로 호남 방문이 부쩍 늘었고요. 태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 전에 그러니까 5월 넷째 주에 호남 지지도가 9%가 조금 안 됐는데 7월 셋째 주로는 16.1%로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요. 물론 오르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고 사실은 지역별 여론조사가 모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호남행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아니,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분석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적극적으로 그 대시를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구애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동안은 다가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호남에도 보수적인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당에서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마음의 문을 여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노력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젊은 당대표가 와서 저런 식의 어떤 새로운 바람, 그 다른 관점의 접근,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저걸 굉장히 앞으로도 호남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것. 그리고 아픈 상처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예. 치유하려는 노력을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제가 눈여겨본 거는 여순 사건의 유가족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 길이 열렸지만 어쨌든 여순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어쨌든 이념적인 분열을 상징하는 그렇죠.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 제주 4.3 아픈 사건과 사건이죠. 더불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대표가 가서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때는 이랬다가 또 그렇죠. 이게 이제 지도부가 바뀌고 이러면 또 다시 5.18 관련돼서 망언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호남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을 거예요, 호남에. 근데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그 원인은 저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광주나 호남의 주민들의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전에 뭐 김순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그렇죠. 시절 했지만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신이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었잖아요. 대응 안 했었죠. 당시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는 분도 꽤 있고. 네,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될 호남에서의 신뢰는 다시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신뢰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만 좀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 역사의 문제니까 그렇죠. 사실은 자꾸만 역사의 상처를 이걸 긁어서 또 상처를 내고 피가 나면 또 굳을만 하면 또 긁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학자들에게 그리고 역사가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미래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